안녕하세요. 기본서. 기본서는 페이지 62페이지 표시요. 기본서는 62페이지 표시고, 요약집은 기본서는 페이지 몇 페이지? 62. 요약집은 페이지 14. 펴셨죠? 우리는 지금 뭘 배우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을 배우는데, 가불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면 계약서 속에 생각을 해. 계약서 속에는 토지가 1-1번지다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토지 매매 계약을 배우니까. 두 번째는 대금 1억이다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 매도인과 매도인이 갑이다. 이런 걸 계약서에 쓴 내용을, 계약서에 쓴 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목적. 다 같이 쓴 것, 목적, 내용. 어째 또 표정이 그래? 계약서에 쓴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 목적, 내용, 계약서 내용. 그 다음에 계약서에 쓸 때 쓰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고? 옳지, 당사자. 그러면 계약서에 쓸 때는, 매매 계약 쓸 때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렇게 하겠다, 청약과 승낙이 있겠지.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서 쓸 때는 의사를 정해서 표시한단 말이야. 이게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서 써,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쓸 때 토지 주시오, 대금 주시오 하려거든. 맨 처음에 따질 때 생각을 해.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쓰는 사람이 이해하셔? 미쳤어야 돼, 제정신이야 돼. 그걸 정신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술 잔뜩 취했으면 안 돼. 두 번째는 순서를 생각을 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계약서를 쓸 때의 정신 상태.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의 정신 상태는 멀쩡한가요? 이상한가요? 그러면 이상한 교회 다니면 멀쩡해, 이상해? 그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야. 욕심이. 그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이 오면 자기만 살겠대. 그럴 수는 없어. 어떻게 자기만 사냐? 같이 살아야지. 세상이 멸망했을 때 자기만 살면 외로워서 옆에 사람 죽여야 돼, 이제는. 왜? 또 경쟁해야 되니까. 이게 이 사회라고 하는 경쟁의 사회인데, 자기만 살고 뭐 밑에 많이 형님 그리고 7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그 밑에 12명 이렇게 조직이 있더라고. 조직이. 그럼 이제 이 사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괜히 또 여기 또 거기 다니는 사람 와서 행패나 부려버리면 큰일 난다. 푹 바람 불고 가면 여기서. 근데 정신 상태를 따지고 의사를 정해서 표시할 때의 정신 상태를 따지고, 두 번째는 의사 표시했을 때 의사와 표시에 문제가 있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의사 표시할 때. 그다음에 계약서 쓴 내용이 법에 위반되어야 돼, 위반되어서는 안 돼.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지금.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다 같이 능력 있는 주님이 당사자가 무슨 짓을 해서, 아니 하자 있는 없는, 하자 없는 의사 표시를 해서 계약서에 쓴 내용이 다 같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효력이 생긴다. 지금 이걸 배우고 있어. 지금 어디 가는지 아시겠지? 지금 뭘 배우냐면 매매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여기 당사자, 계약서 쓸 때 당사자에 그래도 정신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정신 능력을 뭐라고 그래? 여기서 배운 사람답게. 그래, 정신 능력이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잖아. 그럼 나이는 그 봐라,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 요즘에 트로트 신동 있지? 12살 먹은 애들이 막 성인들 다 제쳐버리잖아. 이게 감동을 주고. 내가 바로 홍자머니다 해가면서 조그마한 놈들이 말이야. 그러면 노래 잘하니까 토지 매매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적어도 몇 살은 먹어야 돼? 19세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행위 능력. 그래서 계약서 쓸 때 당사자의 첫째 당사자의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지금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시 의사표시 할 때 헛소리 하면 돼, 안 돼?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헛소리가 다 같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정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거짓말 해야 되겠어, 진짜 이 얘기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 속에 없는 말.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속에 없는 말 하는 경우와 속에 있는 말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이런 걸 다시 한번, 속에 없는 말, 속에 있는 말. 속에 있는 말 하더라도 속아서 속에 있는 말 하면 문제가 있잖아. 지금 의사표시 할 때 정신 상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있는 말 해야지. 속에 없는 말 하면 되겠어. 근데 속에 없는 말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속에 없는 말 했을 때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말 했더니 계약서에 쓴 속에 있는 말을 계약서에 썼더니 그것이 법에 위반돼야 돼, 위반되어서는 안 돼? 그것이 다 같이 속에 있는 말이 쓴 내용이야. 쓴 내용이 확과 적타해야 된다. 아셨어? 그래서 오늘은 어디 배울 차례라면 다른다. 오늘은 의사표시 하자, 없는, 있는. 오늘은 하자, 민법은 잘못된 경우를 배운다고 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걸 여러분은 62페이지에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거야. 교재는 좌측에 눈을 한번 돌려보시오. 교재 기본서 62쪽을 봤더니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여기 의사표시. 다시 한번 일치. 무하자. 그러니까 일치다 그 말은 속에 있는 말 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럼 속에 있는 말 해야 할 텐데 속에 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는 거. 세 가지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말 했어도, 그것이 속에 있는 말 했어도 사기당해서 속에 있는 말 했다면, 사기당해서 속에 있는 말 했다면 속에 있는 말 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 사기 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 그러지. 사기당해서 내가 너의 사기에 걸려서 속에 있는 말 했어도 사기 친 사람을 보호해 주면 안 되잖아. 이거 사기 당한 사람을 보호해서 취소하게 만들어야지. 이해하셔요? 지금 그런 거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일단 여기는 속에 없는 말이고 여기는 속에 있는 말이야. 그러면 일단 속에 없는 말, 거기에는 다 같이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효력은 다 같이 외워본다. 비통착사강, 유무추추취. 그래서 여러분들 보충교리 14페이지 이런 게 나와 있고, 지금부터 비진의 표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무추추취를 먼저 외워. 다 같이 유무추추취 하셨어요? 비진의 표시는 유효, 무효, 추추취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는 아시겠지? 어디 가고 있는지 의사표시에서 자 외워본다. 외워봐.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다 같이 능력 있는 당사자가 하자 없는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서에 쓴 내용이 확과 적타해야 한다. 근데 오늘은 하자 있는, 하자 없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다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여기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에는 표의자가 의사표시했을 때 속에 없는 말을 해버린 경우와 속에 참 저 사람 마음에 없는 말 하네. 그 얘기 들어봤나? 참 그 사람 마음에 없는 말 한다 이런 얘기. 그럼 마음에 없는 말 하면 사람이 듣기에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잖아. 마음에 없는 말 하면 이렇게. 그래서 속에 없는 말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 의사의 흠결. 이게 어려워서 그래 이게. 여러분 속에 없는 말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속에 없는 말을 법조문에서는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의사의 흠결.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말을 했는데 속에 있는 말을 하긴 했지만 의사를 정할 때 사기당했다 하면 그걸 의사의 하자 이렇게 얘기해. 두 개가 있다고 다 의사의 흠결, 의사의 하자. 그럼 의사의 흠결은 속에 없는 말. 아까 두 개 얘기해서 다시 없는 말, 있는 말. 속에 없는 말을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의사의 흠결. 속에 있는 말은 뭐라고 표현해? 의사의 하자 이렇게 얘기해. 하자.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된 사람들 이런 용어를 좀 어려워한다고. 그러면 자, 속에 없는 말은 내가 속에 없는 말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에 없는 말은 비진의 표시, 통정어휘 표시 차고 있는데 비진의 표시는 따라서 혼자서 한 거짓말. 이걸 비진의 표시다 그런다고. 혼자서 한 거짓말을.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자 메모를 빨리 해버려. 62쪽에 교재 62쪽에 봤더니 1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나오나요? 이제 그것을 여기 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의 흠결이요 아니요? 의사의 흠결. 그럼 속에 있는 말, 속에 없는 말. 속에 없는 말을 하는데 둘이 짜고 해, 혼자서 해. 그래서 혼자서 한 거짓말 이렇게 써놓으라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오른쪽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혼자서 한 거짓말 이렇게 메모하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강의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다 같이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는 속에 있는 말이요, 속에 없는 말이야. 그래서 혼자서 한 거짓말 이렇게. 혼자서 한 거짓 표시 말. 그러면 여기서 갑이 이제 이렇게 돼. 갑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을려에게 거짓말로 토지를 내가 증여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짓말로 증여하겠다고 계약서 썼다고. 이게 쓴 내용이 잘 들어. 거짓말로 계약서에 쓴다고 할 때 정신 상태를 한번 봐. 정신 상태. 미친놈이 거짓말했어. 그 미친놈이 더 중요해? 거짓말이 더 중요해? 그렇지. 그것을 정신 상태를 먼저 고려해서 유효무효 판단해보자. 요놈이 만약에 미친놈이라면 미친놈이 한 거짓말은 가치가 있어 없어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야. 미친놈을 먼저 고려해. 아셨나? 그러니까 당사자의 능력을 먼저 고려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방 갑은 미친놈이요 제정신이야. 지금은 제정신이고 이제는 거짓말을 평가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한 내용이, 거짓말로 계약서에 쓴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면 거짓말이 중요해, 강행법규가 중요해? 만약 거짓말은 원칙이 유효이고 예외가 무효야. 근데 그것이 법규에 반해버리면, 강행법규에 반했다면 고려할 거짓말인지 아닌지 고려할 필요 없지. 그래서 목적을 먼저 공부했던 거죠. 대학 계약서에 쓴 내용이 확가적다 해야 돼. 이렇게 배워왔어 지금.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어?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어? 그래서 거짓말 한 대로 효력이 있다. 따라서 거짓말은 원칙이 유효이다. 이렇게 쓰여있어. 조문에 원칙이 유효다. 이렇게 한번 읽어본다. 107조 조문.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그러니까 갑이 거짓말 했어도 효력이 있다 그 말 봐라. 효력이 있다 그 말은 있을 유, 효력, 효 다 같이 유효 다 이렇게 써놨잖아 지금. 거짓말 했어도. 그럼 여기 봐. 갑이 거짓말로 토지 준다고 했다. 그러면 거짓말 하게 된 이유는 묻지 마라.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야.
토지 준다고 했다면 줄 일이여 주지 말아야 돼?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짓말 했어도 갑이 거짓말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어. 알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악이라고 하고 또는 몰랐지만 주의 의무 위반한 상태, 선의이지만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모르는 걸 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잘 들어. 그냥 갑이 거짓말로 토지 준다고 했어. 그 말 할 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렇게 써놨어 조문에. 그것만 해서 끝이야 이게. 자, 따라서 거짓말은 유효이고 상할 수이면 무효이다. 이게 끝이야. 이거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이거 했는데 시험장 가서 틀리고 온다면 그게 정신 능력이 강의 들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지. 조문 한번 읽어본다.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이 말은 뭐냐면 갑이 거짓말했어도 유효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알았거나에 대해 밑줄 그어야 이제 법률 용어니까 알았거나를 여기를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악이라고 그래. 알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밑에다 써. 악이 이렇게 알았거나 또는 잘 들어야 돼. 알 수 있었을 경우, 밑줄 그어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자 이렇게 돼. 어떤 사실을 알면 뭐요? 악이. 모르면 둘 중에 하나야. 아냐 모르냐. 그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안 거요, 모른 거요? 모른 거지. 안 거요? 또 눈빛이 우기려고 그런다 어째? 아냐 모르냐를 따져서 다시 알면 악이, 모르면 선이. 그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건데 알아야 함에도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근데 휴대폰 갖고 있다가 어머니 터니까 모르게 된 거야. 주의 의무 위반해서.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90%는 알 텐데 그놈이 휴대폰 만지고 있거나 주식 생각하고 있거나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따라서 알아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다 했어, 못 했어? 그런 걸 과실이라고. 그러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알 수 있을 경우 이렇게 써놔야 돼. 선의이지만 몰랐지만 과실이 있음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해버렸다. 상할 수이면 보호해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상할 수이면. 이해하셔?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말 했을 때는 거짓말로 토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증여 아니면 매매만 나와. 증여 아니면. 적어도 총칙에서는 증여 아니면 매매 요거밖에 없어. 그럼 내가 거짓말로 야, 너 생긴 게 이 자식아 잘생겼다 책 주마. 거짓말로. 수강 여기 학원 등록하라고 거짓말로 소위 표의 적절치 모두 꼬시려고 책 공짜로 주마. 그런 거예요. 거짓말로.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줘야지. 나중에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어.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모른 거요, 안 거요? 알 수 있었다는 것. 근데 선이고 뭐가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에어버려. 상할 수이면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법칙을 하나 발견했는데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잘된 경우 어떤 거 잘못된 경우 의사표시가 잘못되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따라서 상선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보호해 줘야 돼.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태라면 보호해 줄 필요 없다. 이제 에어보다 상할 수는 보호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보호받지 못해.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렇게 물어봐.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이제 주의 표현 따지자.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그러면 이렇게 돼.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이런 표현만 나오면 그럼 100% 틀렸어요. 이제 지문이. 따른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왜냐하면 상대방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보호해 주지 못해. 따라서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무효이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이다 그러면 틀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오면 다른 알았거나 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두 개가 꼭 등장해야 돼. 상대방이 나오면 시험 문제 풀 때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맞아 틀려? 틀려 표현이.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이다 맞아 틀려? 틀렸다니까 이런 표현 나오면 다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그러니까 뒤에가 단서가 나온다고 제한적 표현. 하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주의해야 되는데 그 앞에 상대방만 나오면 따라서 상할 수 있는 경우 두 개가 꼭 붙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상할 수는. 아셨나? 자, 그 다음에 2항을 봐.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시작.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야. 지금 비진의 표시가 봐. 전항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랬어.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가 유효인 경우 무효인 경우 이게 무효야 이게. 그럼 여기서 잘 들어. 처음 오신 분들은 갑이 우리는 X토지를 지금 등기부 갑구에 있는데 갑구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 갑이 을에게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해서 소유자 을에게 이렇게 넘겼는데 등기가 됐는데 이 증여가 거짓이요 참이요? 거짓이야 거짓. 비진이라고 지금. 근데 을이 상선무여 상선무를 배워 상알수를 배워.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그러니까 상할수야 무효 아니야. 무효인 경우에는 아셨나? 이게 지금 증여가 유효요 무효요? 무효인데 3번 을 요 녀석이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교화로 매매를 해서 이렇게 넘기면 이 사람이 권리 취득하냐 못하냐 지금 그거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등기가 유효 등기야 시방 무효 등기야? 근데 등기부에 무효 등기라고 쓰여 있다면 무더게 공부하겠냐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등기부에 무효 등기라고 쓰여 있다면 그것 보고 아까 또 있네. 그것 보고 거래할 사람 있어 없어? 미친놈 아니면 그 거래하냐고. 그냥 등기부를 보고 무효 등기인지 알아 몰라? 이 사람도 모른다고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몰라 이거. 이 사람은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거래했을 때 거래한 대로 권리를 취득하려거든 권리를 넘겨준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야 돼 민법에서는. 그래서 등기된 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려거든 이 사람이 소유권 갖고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 꼭 알아야 돼 민법에서는. 남의 물건 훔쳐와서 너에게 주었다고 해봐 절대 권리 취득 못해. 아셨나? 그래서 따라서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야.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시방 있어 없어? 없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고 이 사람이 소유권 있어야 된다니까. 아셨나? 그래서 시방 이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그런데 이 병이 갑을간의 비진이 표시가 비진이 거짓말로 증여했다는 걸 이 병이 몰라. 이 사람이 선이다 그 말이야. 모르면 이 증여는 무효인 것으로 유효인 것으로. 그것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2항 다시 읽는다. 시작.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다시 시작. 그 말이 뭔 얘기냐면 두 사람 사이의 시방 증여가 유효야 무효야 지금? 무효인데 병이 선이면 몰랐단 말이야. 몰랐다면 이게 뭘로 다루어진다?
유효인 것으로 취급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이 선이면. 그럼 이 사람이 유효인 것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 없어? 있게 되잖아. 시방 유효인 것으로 취급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방 이것이 유효인 것으로 취급되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있냐 없냐 했더니 없다 한 사람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증여가 시방 무효인데 병이 선이면 이게 뭘로 다루어져? 유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이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도 소유권 취득할 수? 박수. 그거 배우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한다. 무효등기 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절대 양도받을 수는 없어. 그러면 자 물어본다. 무효등기 명의인으로부터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민법에 절대 없다니까. 없어. 있는 경우도 있어? 없다니까. 절대 없어. 절대 없어. 그런데 법에서 이거 유효등기로 취급되어야 돼 안 돼야 돼? 이 병이 선이면 잘 들어. 병이 선이면 시방 무효등기요 유효등기요? 그러니까 무효등기로부터 절대 권리를 양도받을 수 없다. 이것이 진리야 진리. 설득됐냐고? 야 무효등기 명의인으로부터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있다고 하던데 그거 에듀윌 학파야 에듀윌 학파.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알았지? 그럼 지금 현재 무효등기 두 사람 사이에서 유효요 무효요? 무효. 근데 병이 선이면 뭘로 다루어져? 그럼 병이 선이면 이게 유효요 무효요? 권리 취득하잖아 이 사람이. 그러므로 무효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절대 권리 취득할 수는 없다. 아셨지? 박수. 다 했네 오늘. 다 했어. 자 그럼 여기만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일단 두 사람 사이에 다 상할 수이면 보호되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이 을이 이렇게 거래해서 이렇게 팔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따라 당사자. 그럼 우리는 중개사의 시험의 특성상 무효등기라는 게 꼭 등장을 해. 중개사 시험의 특성상 유효등기 나와 무효등기 나와. 민법 총칙에서는 유효등기는 필요 없어. 무효등기만 배우니까. 그러면 무효등기 나오면 자 등장인물 몇 사람 생각하라고 그랬어? 처음에 오신 분들 이렇게 몇 사람? 그럼 다시 이렇게 나오겠죠. 무효등기 명의인, 소유자, 무효등기 명의와 거래한 사람 전득자, 소유자의 채권자가 등장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효등기 명의인과 거래한 사람이 권리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무효등기 명의인과 권리 취득할 수 없는데 무효등기 명의와 거래한 사람이 권리 취득하려거든. 이게 뭘로 다뤄져야 돼? 유효등기로 다뤄져야 돼. 병에 대해서만큼은.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이면 예외적으로 뭘로 다루어져? 유효등기로. 그래서 권리 취득한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갑이 거짓말 했을 때 직접 들은 사람과 거래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직접 들은 사람을 더 보호해줘야 되겠어? 건너뛴 사람을 보호해주는 요건이 까다로워야 되냐? 요거. 직접 들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경우와 한 다리 건너뛰어서 들은 사람을 보호해줄 때 요건 어느 것이 까다로워야 돼? 직접 들은 사람은 선이 무과실. 이 사람은 직접 들어서 건너뛰었어.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된다 하시면 돼. 머릿속에 탁 잡아놓으라고. 직접 들은 사람은 어찌해야 돼? 선이 무과실. 건너뛴 사람은 선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선이면 되잖아 지금. 동의해? 그러면 이제 여기 보자. 지금 가불간의 비진이 표시가 시방 유효요 무효요? 무효. 근데 이게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지금 이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정해지지? 맞아? 여기 유효 무효 시방하는 거 아니다. 지금 이 을과 병사의 매매계하고 효력의 유효 무효를 시방 배우는 게 아니고 가불간에 이루어진 증여계하고 효력을 배우는데 병이 선이면 무엇이고 병이 악이면 그러면 병의 악의는 유효사실이요 무효사실이요?
병의 악이 눈이 안 보이네. 병의 악이는 무슨 사실? 병의 선의는 이미 배웠다고 다. 무효사실은 추정되지 않으며 주장자가 증명하라. 가불간의 증여가 무효일러거든 상할 수 아니면 상할 수가 무효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동의해? 다시 무효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말하면 갑이 거짓말로 토지 준다고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아니야.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를 증명하게 머리 까봐야 아냐 이놈의 모르잖아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되나?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되거든. 이게 쉽지 않다고 거짓말하기가. 거짓말로 판명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는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아셨어? 그 사람의 마음 우리는 심리 우물물의 깊이는 알아도 한질 마음 모른다고 하잖아 이거. 이미 이별하자고 한 사람은 10년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알아야 돼. 갑자기 나는 이별당했지만 이별하자고 헤어지자고 한 사람은 벌써 2년 전부터 헤어질 준비를 다 해놓고 딴 놈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한번 당한 사람 봐. 혼자서 울고 산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앉아서 라면 끓여먹고 맛있다고 울고 앉아고 그러더니 지금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자연이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이 편하대. 그래서 속으로 이제 포기했나 하셨어. 포기했나 싶어. 나도 가고 싶은데 이것이 가고 싶은데 하는데 보면 우리 마누라가 돈 더 벌어라 내가 갈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가려고 막상 했더니 한 돈 2억 원 있어야 될 때 한 푼 없네 오주머니에. 그냥 거기 간 사람도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시 해. 지금 가불간의 증여가 우리는 무효인 경우 유효인 경우 따라서 상할 수이면 무효이다. 제3자가 선의이면 따른다. 제3자는 선의이면 유효이다.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병의 선의는 유효사실. 자, 외워요. 유효사실은 추정된다. 무효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 병은 선의로 추정돼 버려. 제3자는. 그 다음에 제3자의 악의는 추정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이 등기가 무효 등기라는 사실을 요거 즉 이 행위가 무효라는 너에게도 무효라는 사실은 본인 이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지금. 자 다시 한번 해보자. 갑이 실제로 증여한 거요, 거짓으로 증여한 거요? 거짓으로 증여했어요. 거짓으로 속에 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럼 이제 소유자 을을 했을 때는 이게 갑이 을의 상할수 증명 못했어. 그럼 증명 못했으면 을의가 되었어 안 되었어? 근데 갑이 병에게 이렇게 매매했는데 병에게 갑이 야, 내 을 저 자식 저거 마음에 상처가 심은 것 같아. 병원에 시방 누워있어 놈이. 병원에 코로나 걸려서. 그래서 병하고 친구 제3교실에서 같이 공부한 클래스메이트라고. 유문가 병하고 유문 간다고. 야, 내 을을 위로해 주려고 말이야. 지가 새 살고 있는 건물 준다고 거짓말로 준다고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자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참 좋은 생각이다. 자 이제 병원 들어가는 거요. 지금 상상이 다 상상력이 되냐고. 이 텔레비 보는 상상을 해라고. 병원에 싹 들어가서 야, 내 임마 네 새 살고 있는 건물 너에게 줄 테니 그 암 그거 이겨내. 그랬더니 요 병울 녀석이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다시 태어나도 너와 친구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죽었더니 우리 이 자식이 에이 돈 받아 회나 사 먹고 죽어야지 하고 이렇게 팔아. 싸게 팔아버려. 병은 갑이 거짓말 했다는 거 알아 몰라? 상의까지 했다는 상의. 그걸 취득해 못해? 주의의무 위반 또 했는데 저렇게. 지금 을의 것이 아니요. 을의 것이지?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너와 친구가 되겠다고 선의이고 무과실 아니냐. 왜 또 눈에 불을 켜 잘 들어.
갑이 을에 거짓말로 주겠다고 했는데 을은 다시 태어나도 너와 친구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을은 갑이 거짓말 했다는 걸 알아 몰라? 선이고 무과실. 근데 주었지? 그럼 갑이 상의했잖아. 이렇게 권리 취득 한다 이게. 따라서 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은 여기가 권리자냐 무권리 요걸 따져야지. 병원에서 상의하러 갔다 요거 따지면 덜 배운 사람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따라 제3자는 이 사람의 선이 악이는 여기를 먼저 결정해야 돼. 여기가 유효이면 따질 필요 없고 여기가 무효이면 비로소 선이 악이 구별하라. 이렇게. 동의하셔? 해결됐네. 자, 그러면 이제 가불간의 비진이 표시에서 이제 하나만 공부하면 돼.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서 이 진의는 자, 여기 봐. 갑이 우리 갑에게 너 지갑 내놓을래? 아니면 목숨 내놓을래? 이렇게 을이 저녁에 협박을 해. 식칼 들고. 식칼. 근데 실제로는 이 칼 뒤에 푹 한 것이 그 장난감 칼이야. 장난감. 볼펜 갖고 와서 너 시베리안 지갑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그런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유 씨발만 목 따가라 그래. 귀찮으니 지갑 가져가라 그래. 자, 지갑 준다고 생각을 표시했는데 그 말은 속에 없는 말이요, 속에 있는 말이야. 속에 없는 말하면 갑갑하다고. 지금 속에 없는 말이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아, 실제로는 목숨 내려고 했는데 거짓말로 지갑 가져가려 했다. 이게 속에 없는 말이요. 실제로 지갑 준다는 생각했어 안 했어? 말도 표시했지?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서 진의는 자, 여기서 갑이 지갑 주겠다고 하는 생각의 표시는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이야. 우러난 것은 아니야.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서 진의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바램이다. 바램은 아니다. 그렇게 외워버리면 돼. 외워본다. 진의는 바램이 아니고 생각이다. 외워보나. 진바 아니다. 이해하셨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진의는 바램이요 생각이요. 자, 밑줄 그셔봐. 62페이지에 밑줄 62페이지에 밑에서 판례가 나와. 쭉 밑에 판례에 그 판례 망치 들고 있지? 망치 빨리 찾아. 망치. 거기 1번에 해설에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동그라미 저 빨간 것으로 진의란 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자, 표의자가 진정으로의 진 동그라미 있죠. 진정으로의 진 마음속에서 바 동그라미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약집을 봐. 요약집 15페이지. 요약집 15페이지. 요약집 15페이지 우측 하단 보면 이제 3번 봐. 비진의 표시 해당 여부에 우측 하단의 판례 비진의 표시 해당 여부에 일괄 사직서 제출만 나오지? 이런 건 다 비진의 표시야. 일괄 사표만 나오면. 일괄 사표만 나오면 뭐? 비진의 표시. 근데 오른쪽에 중간 퇴직금 받으려고 사표 제출했지? 그것은 참이야. 중간 퇴직금 받으려고 사직서. 자,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진의 표시다, 비진의 표시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사직서 제출은 집사람이 사직서 제출하면 가만히 놔둬? 사직서 제출은 거짓말이라고. 근데 딱 하나가 있어. 딱 하나. 다 같이 중간 퇴직금 받으려고 사직서 제출했지? 그런 걸 오른쪽에다 메모해. 자의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자의로 이렇게. 중간 퇴직금 받으려고 사직서 제출했다. 그것을 가로에 놓고 스스로다. 그 말을 민법에서는 자의로 이런 표현을 써. 자,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다. 참이요 거짓이요? 참.
나머지는 거짓 해버리면 돼. 이제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왼쪽에 일괄 사직서 제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시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 나오지? 왼쪽에. 그 다음에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사직서 제출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돼.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참이요, 거짓이요? 거짓. 근데 중간 퇴직금 받으려고 사표 제출했다면 참. 자, 여기 저기 책에 보면 판례가 많아. 사직서 제출에 사립대학 조교수가 일단 생긴 일을 무마하려고 이사회에다가 사직서 제출해서 사립대학 조교수가.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다 메모해버려. 거기다 밑에다가 메모하시고 별표 놓고 적용 여부 하나 써보자. 적용 여부. 1번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표 제출했어. 둘째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사건이 나와. 그러면 자,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서 제출했을 때는 우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민법의 규정이 적용 이렇게 써놓고,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은 공무원은 개인이요, 국가기관이요? 그래서 공무원과 법과에서는 국가의 공법이 적용이 돼.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두 개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공무원이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서 제출했을 때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원칙이 유효이고 이사회가 상할 수이면 무효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했을 때는 국가기관이 상할 수이면 무효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일괄 사표 제출했다면 우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기는 언제나 뭐만 돼? 유효만 된다. 이렇게 오면 돼.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해서는 언제나 유효이다. 이렇게 써버려. 다시 한다. 사직서 제출은 일단 사표 제출은 참이요, 거짓이야? 거짓이라니까. 또 비진이라니까. 사직서 제출만 정신 안 차려?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거짓이요, 참이야? 거짓인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냐 안 되냐 그 말이야. 그래서 사립대학 조교수는 국가기관이 아니지? 여기는 개인이야, 사인. 여기는 사인. 공무원은 사인이요, 사인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언제나 유효만 된다.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서 제출했을 때는 이사회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구별하시겠어? 눈빛이 그러면 이제 요 문제집 한번 보자. 판례 문제집. 27페이지를 펴보셔. 여기 없는 사람은 같이 하나 빌려줘. 이렇게 같이. 이거 이번 주까지 다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왔네 또. 자, 26페이지에 기출문제 2번을 봐. 26페이지 기출문제 2번. 자, 비진이 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OX. 진바? 아니다. 자, 이제 3번 봐. 3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줬어. 이제 이 갑이 여동생에 찾아와서 혜수가 네 이름으로 융자점 받아다 쓰도록 명의 좀 빌려달라 그래. 그럼 오빠가 여동생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명의를 빌려준다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빌려주었어.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어. 빌려준 거요. 참이요, 거짓이요? 참. 그러면 행위자 갑이
자, 이제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에서, 자,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에서 당사자 결정인데, 자, 여러분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사대로 당사자가 정해진다. 이거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 거기다 써놔. 거기다가 3번에다가 갑이 별표노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에서 의 당사자는 누구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지금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지 않았어? 행위자가 갑, 을의 이름으로 명의자 이렇게 돼 있다고. 행위자와 명의자가 같아 달라. 다른 경우 또 있지. 어째 그 친구는 안 배운 것처럼 표정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애써서 12페이지 한 장만 넘겨봐라. 12페이지 그 앞으로 한 장만 넘겨봐. 2장도 아니고 한 장만 넘겨보면 거기에 있어. 지금 거기 12페이지에 요약집 12페이지 요약집에 3번에 당사자 확정 나오지? 1번 봐. 행위자와 시작. 행위자와 명의자가 당사자 확정의 일반 원칙 나오나? 다시 3번에 1번 시작. 거기다 오른쪽에 이렇게 써. 그대로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 이렇게.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에서 당사자는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일단 그러면 이제 갑이 누구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써 있는 게 갑이 누구 여기서? 갑이 행위자. 을의 이름 그래서 을은 누구라고? 명의자. 병과 계약을 할 때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한 거 이렇게. 계약을 누가 해? 갑이 지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절대 놓치면 안 돼. 첫째,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병은 갑이 을이 명의를 대여해 주어서 을의 이름으로 소비대차 융자를 받아와. 융자. 갑이 을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온다고. 그러면 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돼? 을한테? 그래서 을이 나는 명의만 단순히 빌려줬다 막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일단 이것은 행위자와 행위자와 명의자가 같아 달라. 다른 경우 누가 당사자가 돼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따라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두 경우가 있으니까 외워. 그래서 1번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어찌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일치하는 대로. 토요일날도 하고 여러 번 했잖아 지금. 토요일날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여. 진짜야. 내가 못 가르치는 거요. 민법이 쉽게 정복이 안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잘 여러 번 나오는 게 좋아.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 의사대로? 병의 의사대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대방의 의사대로. 이해 가셨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계약의 효력인데 갑이 권한 없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계약의 효력이야. 다시 갑이 권한 없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 갑이 아무 권한 없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면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 책에 13페이지에 맨 위에 한번 봐. 맨 위에. 니은번을 봐. 행위자가 타인의 권리를 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타인 명의로 처분한다 이렇게 나오지? 기억번은 행위자가 타인의 권리를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효력이 생겨. 그럼 일단 잘 봐.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에서 당사자 결정 문제가 나오고 그 계약의 효력을 물어볼 때 첫째, 따른다. 권한 없이 을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오른쪽에 자 2번 봐. 2번 오른쪽 사례 문제를 봐. 사례 문제 2번에 2번에다가 오른쪽에 해설을 써버려. 지금 해설이 조금 부족하니까 2번 오른쪽 빈칸에다 해설을 뭐라고 써냐면 지금 이것의 연장인데 갑이 권한 없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은 유효겠어, 무효겠어? 무효가 돼버려. 갑이 권한 없이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리고 기억해야 돼. 그러면 한번 보자. 갑이 2번 문제를 봐. 2번 문제. 갑이 병과 여기서부터 가로를 해봐. 갑이 병과 여기서부터 가로를 해. 그 글이 보여야 되니까. 병과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여기다 가로를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이 아무런 권한 없이 누구 명의를 도용하여? 지금 갑이 권한 없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보험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갑이 지금 자 갑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을의 이름으로 보험회사 정과 보증보험 계약을 했대. 여기까지는 들어왔어? 그것이 안 들어오면 뒤에 봐야 소용없어 지금. 자 따라다. 갑이 권한 없이 을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은 갑이 병과 계약을 했잖아. 지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그럼 지금 갑이 보험회사와 을의 이름으로 보증계약을 했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거지. 그럼 을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라 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 외워놔.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A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거야. 보험금을. 그럼 이게 무효니까 준 돈은 부당이득 아니여.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내놓으라 하면 이 사람은 못 내놓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읽어봐. 정과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대금 체불을 하자 정이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대. 정이 누구에게?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정이 병에게 이렇게 갑이 을의 이름으로 정과 계약을 했대. 그리고 보험금을 이렇게 주었대. 그럼 여기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 무효니까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주지 말아야 되네. 주었지? 그러면 이 사람에게 부당이득으로 내놓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머릿속에 공식적으로 외워봐라. 다시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데 지금 오늘은 뭘 배우려냐면 갑이 갑이 권한 없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체결하는 효력을 배웠고 지금은 권한 없이야 을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어. 명의를 대여해 주었단 말이야 지금은. 그리고 병 누구냐면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해. 그러면 갑이 을의 이름으로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했을 때는 무단으로 쓴 거요, 명의를 대여한 거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을이 자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여동생에 찾아와서 네 이름으로 명의 좀 빌려달라 그랬어. 그래서 갑이 은행 가서 누구 이름으로 계약을 해? 을의 이름으로. 권한 없이 을의 허락을 받아서. 그러면 명의를 어쩔 수 없이 빌려준 행위는 참이요, 거짓이요? 그러므로 소비대차 계약도 무엇이 된다? 유효다. 그 말은 참이 되어서. 소비대차 계약도 참이 되어서 유효. 참 하나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야, 그런 줄 알고 와지? 그런 줄 알고 꼭 다니라고 한 석 달은 다녀봐야 돼. 한 달 갖고 절대 결정이 안 되니까. 자, 문제를 풀어보자 이제. 대신 여러분들이 책이 좀 복잡하더라도 9월달 합격하기 이게 좋잖아 이런 거. 그래서 자 요약집 26페이지, 판례집 26페이지에 판례집 26페이지 3번 대출 절차상. 자 26페이지 3번 보나요? 한번 읽어본다. 대출 절차상 시작.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맞아, 틀려? 지금 여러분들 그걸 딱 보고 상상을 해줘야 돼. 지금 갑이 명의되어자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대출계약, 이렇게 기억해줘야 된다고. 이런 상황을 써봐. 거기다가 3번 오른쪽에다 메모해. 3번 밑에다가 이렇게 해설을 잘 써야 돼. 이렇게 예쁘게. 갑이 명의되어자 을의 이름으로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이제 유효이다 그 말이야. 여기는 유효. 지금 이제는 유효다 그런 뜻이야 지금. 왜냐하면 명의되어는 억지로 명의되어 했지? 명의되어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했어? 억지로 했어? 억지로 했어도 참이여 거짓이야? 이게 참이냐 거의 요거 물어봤던 거예요. 거짓이 아니다. 그러면 소비대차도 유효이다 그런 뜻이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3번 했고 이제 4번 본다. 4번 우리 중개사 문제. 법률상 준비되셨나요? 5번 본다. 5번 우리 중개사 문제.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했다. 은행이 이 사정을 알았다. 밑줄 그으셔봐. 은행이 알았다. 은행이 알았대. 지금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했는데, 응? 이 사람 은행이 을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줬다는 걸 병이 알았어. 시방. 은행이 악이 명의를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줬다는 걸 병이 알았어. 동의해? 그러면 이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악이니까 상대방이 유효야? 근데 여기는 악이지? 그럼 이게 무효가 돼야 되는데, 무효가 될 때는 거짓이어야 돼. 이게 거짓이어야 돼. 거짓말일 때 상할 수 있으면 무효이고, 시방 여기는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참말인 게 여기는 상할 수 필요 없다.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 지금. 왜냐하면 은행이 알았다는 얘기를 중개사 시험에서 은행이 알았어? 상할 수요? 무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문제는. 아셨나? 어째 표정이 따라서 상할 수일 때는 미안하면 상할 수인 경우 무효는 거짓말이어야 된다. 지금 여기는 명의되어는 거짓말이요 참이요? 참이니까 여기는 은행에 선의하게 문제되지 않다. 지금 그걸 냈단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 참이니까. 아셨어? 오케이. 어디 이제 보자.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했을 때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다.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유효이다 그 말이야. 지금 유효. 이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주의하셔. 정리해버려.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는 바램이요 생각이요? 바램? 아니다. 그럼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참이요 거짓이요? 거짓. 그런데 자의로 스스로 알아서 사직서 제출한 것은 참. 중간 퇴직금 수령하려고 너 토지 안 주면 네 초 잡아간다. 협박에 의한 증여, 강박에 의한 증여는 참이요 거짓이요? 참. 아셨지?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다. 참이다 거짓이다? 참. 그러면 대부분 거짓말은 별로 없네 이렇게. 그래서 거짓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는 바램이 아니다. 판례 몇 개 기억을 해. 두 번째, 비진의 표시인 경우 무효가 되려거든 외워본다. 비진의 표시에서 상할 수이면 무효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명의대여 사건에서 갑이 을의 이름으로 갑이 무단으로 을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버리면 무효요. 무단으로. 근데
무단으로 쓴 거야? 의뢰 허락을 얻어서 쓴 거요? 허락을 얻어서 대출 계약을 했다. 그럼 은행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줬다는 거 알았어도 대출 계약은 유효. 그러므로 명의 대여자 여동생이 책임져야 된다. 여기까지 설득이 돼?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쉬었다가 통정의의 표시 배우자고요. 쉬었다가.